이승만 라인. 2차 대전 후 연합군들이 생각한 일본의 행정적 영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다. 이제 연합군의 관심은 일본 제국의 영토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달렸다. 1946년 1월, 향후 일본의 영토에 대한 방침은 이러했다. 앞으로 일본이 보유할 수 있는 영토는 4개의 주요 섬에 국한함. 울릉도, 독도, 제주도, 오키나와 제도, 이오시마, 오가사와라 제도, 쿠릴 열도 등은 제외.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의 언급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말한 것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 그럼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란 말이네. 역시 한국 땅이네. 하지만 속단할 수는 없었다. 독도가 제외됐다고 해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었다. 당시 연합군들은 행정적인 구분을 한 것이었지 주권을 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946년 연합군이 합의한 행정구획도의 사진이다. 실제로 이오시마,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제도는 도로 일본이 가져갔다. 때문에 당시 연합군이 내린 지침을 가지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울릉도 인근의 독도가 제외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왜냐하면 울릉도는 분명 한국으로 반환될 영토였기 때문이다. 러스크 서왕, 독도가 일본 땅이 되다. 1947년 2월, 메가더의 명령으로 일명 메가더 라인이 설정되게 된다. 46년에 행정 영토를 규정했다면 메가더 라인은 일본의 수역까지 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수역까지 규정했던 이유는 일본 어선들이 무분별하게 세계 어장에 나타나 마구잡이로 남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앞으로 일본 어선들은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메가더 라인이 공표되자 독도는 보다 실질적으로 한국 영토로 편입되게 된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때까지도 임시적인 조치였다. 실제로 일본의 영토는 1951년으로 예정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결정됐다. 당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으니 첫 초안은 1947년 3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독도는 메가더 라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49년 2월 정치고문 시볼드의 주장으로 독도가 빠지게 된다. 시볼드는 일본의 우호적이던 외교관으로서 이후 일본인과 결혼하고 귀화하게 된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임, 1905년에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편입한 곳임. 응? 그랬어? 이런 이유로 독도가 제외되고 수정된 초안에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게 된다. 그리고 1951년 8월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조약의 수정을 요청했다. 이때 파랑도도 요구했다. 독도와 파랑도는 한국의 땅임요. 그러자 미 국무부는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물었다. 독도가 어디 있는 섬입니까? 글쎄요, 울릉도인가? 아니면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섬이 아닐까요? 나흘 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미 대사에게 이러한 서신을 보냈다.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한국 대사관에서도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3일 뒤에는 극동지역 보좌관이었던 러스크의 서한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전달됐다.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넣어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51년 9월. 전후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고 아시아 식민지 국가에 대한 피해 배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 조약이 열렸으니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 각국 등 총 48개국이 참가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과 북한, 중국과 대만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뭐냐고, 당사자도 없이. 당시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일본은 대만, 쿠릴열도,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포기한다.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이 신탁 통치한다.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결과였다. 결국 러스크의 서한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독도가 한국 영토로 언급이 되지 못했다.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었다. 독도가 일본의 부속 도서라서 제외됐겠지. 1946년 1월 초안에는 독도 따로, 울릉도 따로 언급됐었다고. 그렇다면 왜 하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임? 우리나라에는 3,000개의 섬이 있는데?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는 우리 영의 가장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된 거지. 이승만 평화선, 이승만 라인, 52년 1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크게 격노했다. 이런 당치도 않은 일이? 하지만 그가 격노했던 이유는 영토의 상실보다는 어자원의 상실 때문이었다. 독도가 제외됐다는 것은 곧 영해가 축소됐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곧 어획량의 감소를 의미했다. 가뜩이나 당시 일본의 어선은 한국의 어선보다 발달된 장비를 동원해서 한국 연안에 출몰하여 정부로서는 꽤나 골치를 썩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어선들은 대부분 무동력선이었지만 일본의 어선은 동력을 장착하고 있었거든. 정부는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1952년 4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 전에 수를 써야만 했다. 결국 이승만은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방법으로 선수쳤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라인이다. 이승만은 다짜고짜 바다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경계선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수역 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국정여하를 불문하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쌍불을 키며 항해했다. 공해의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음문에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반박했다. 자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경제 수역을 선포한 사례는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난감해진 것은 미국이었다. 처음에는 만류했다. 한국 그러면 안 돼. 이건 조약 위반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한국을 자극해도 안 될 것만 같았다. 그깟 작은 섬 한국한테 주지 뭘.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 삐져서 휴전협정에 조인 안 해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는. 결국 미국은 수수방관하며 묵시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 조업 어선 납포. 이승만 라인 선포 이후 일본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승만 라인에 시위하는 일본인들의 사진이다. 누구 맘대로 선을 긋는 것이냐? 근대적인 장비를 갖춘 일본 어선은 보란듯이 평화선을 침범해 고기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52년 10월부터 불법 조업 어선을 납포하기 시작했다. 싹 다 잡아들여. 도망가면 발포해도 좋음. 그러자 수많은 일본 어선들이 붙잡혔다. 개 중에는 적대국이었던 중국 어선도 있었다. 스미마생, 모르고 넘어왔으문이다. 울리 사람 평화선 그런 거 몰랐다 해. 그리고 납포된 어민들은 부산에 있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1958년 1월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 또 납포한 일본 배들은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해안 경비정으로 쓰기도 했다. 굿잡!
하지만 도망가는 도중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길래 넘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에 일본은 보복 조치로 맞대응했다. 앞으로 어로 장비의 한국 수출을 금지한다. 한국 해산물의 수입도 전면 금지. 그리고 이런 대치 국면은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때까지 한국 해경에게 일본은 328척의 배를 납포되게 된다.